6%로 긍정평가율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부정률은 57.6에서 52.6으로 무려 5%나 빠져서 둘 사이의 편차가 지난주에는 무려 거의 20% 차이가 됐는데 이번 주에는 불과 9%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이나 줄어들었는데요. 어쨌든 이건 하나의 조사이기 때문에 그 추세에 우리가 이제 예의 주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4월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월 선거 때까지는 야당에 대한 지지가 여당에 대한 지지보다 한 배 이상이 올라가야 되는데요. 벌써부터 쭉쭉 빠지던 지지율에 큰 변화의 단초가 생겼다는데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을 보면요. 민주당이 전주보다 2% 올라서 32.9%고요. 국민의힘은 3.1%나 떨어졌어요. 그래서 28.8, 오차 범위 내에서 또 순서가 이것도 바뀌었어요. 이걸 보면 이것은 여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야당이 야권에 있는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빠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요, 국민의힘은 35.1, 민주당이 26.6, 거의 10% 정도 차이가 나지만은, 이걸로써 아직도 지금 현재 석 달 정도 남았잖아요. 석 달이 채 안 남았네요. 한 2달 반 정도 남았는데, 상당히 이 편차도 이제 우려스러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부산 지역에서는요, 민주당이 앞서고 있어요. 34.5 대 29.9. 그래서 야당에 대해서는 빨간 불이 켜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원인 분석과 그리고 이 공동 대처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또 여론조사 결과 몇 개 말씀을 드리면 이 조국 딸 의전은 입학을 취소시켜야 된다. 이 의견이 52%나 됩니다. 이것은 알렌서치, 여론조사 전문업체 알렌서치가 데일리안의 의뢰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거의 52%가 취소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고 취소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38.7%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요, 요즘에 원전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원전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65, 필요 없다는 의견이 15%인데요. 이거는 원전, 바로 한수원, 이번에 월성 고리 폐쇄에 큰 말하자면, 일종의 역할을 한 것이죠. 예. 그 한수원에서 실시한 연례 여론조사를 보니까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은 64.7%인데 2017년도에는 56.5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거의 9% 정도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2017년도에 18.5에서 이제는 14.5%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것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그렇게 결론이 내려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 판사들의 그야말로 이 판사 엑소도스라고 할 정도로 사상 유례없는 특히 고위급 판사들의 대거 법원 이탈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달 인사를 앞두고요. 지금 현재 사표를 낸 판사가 80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 중에 법원장과 고법 부장판사, 고위급 판사가 20명 선에 이를 정도로 많다. 그래서 이 전체 법원장과 고법 부장이 134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20%면은 20명이면 14%가 동시에 사직하는 사례는 처음 있는 일이다. 자, 그렇다 본다면 이렇게 엘리트 판사들이 대대적으로 대탈출을 하는 이제 이유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이 엘리트 판사라고 하면 법원에서는 통상 사법연수원의 수료 판사, 그 다음에 대법원 산하의 법원행정처 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런 사람들을 엘리트 판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상 법원장과 고법부장 사직자가 20명 선인 것은 법조계에서조차도 굉장히 충격적이다. 이 얘기는 한꺼번에 법리와 경험 측면에서 이렇게 완숙한 법원장과 고법부장이 10% 넘게 빠지는 것은 사법부 내부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의미로 이렇게 법조계는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요. 첫 번째로는 법원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과거 같으면은 고법 부장을 마치고 나면 한 7, 8년 있다가 법원장이 되는데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이제는 법원장도 추천 제도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원장 후보를 한 두세 명 추천하면 그때 대법원장이 한 명을 뽑는 방식으로 지금 제도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적인 변화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작년 초에는 고법부장 승진제 자체가 아예 또 폐지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장 될 가능성도 없는데 이럴 바에는 차라리 사표 내고 나가자,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법연구회, 그 다음에 인권법연구회, 그 다음에 이 민변, 이런 이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요직을 독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 중에 6명이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및 민변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정 이렇게 연구회 출신이 아니면 요직에 갈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사법 적폐몰이에 후유증이 나는 겁니다. 즉 양성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에서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후유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 100명이 넘는 판사가 검찰 조사를 받는 사상 유례없는 그야말로 사건이 벌어진 거죠. 사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오히려 불이익 요소가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 그래서 적폐몰이에 판사들이 굉장히 지쳐있고 견딜 수가 없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때는요, 수임 제한을 하는 그런 이 법이 지금 이제 개정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한 기간의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못 맡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고쳐져 가지고 앞으로는 3년 전 근무한 기관의 사건은 퇴직 후 3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사들이 빨리 떠나가지고 변호사를 하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자, 다음에는요, 이 박범계 의원 조국하고 똑같아요. 아니 어쩌면 이 박상기가 그래도 조금 덜하네요. 2대인 조국, 3대인 추미애, 지금 4대로 넘어갔는 박범계 일까지 우선 조국 피의자죠. 그 다음에 이 추미애 고소 고발 한 20여 건 되죠. 그 다음에 박범계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앞으로 문정권 민주당 정권에서는요, 피의자 또는 범죄 행위가 없으면요, 법무장관은 될 수 없다라는 역설적 결론까지도 가능한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박범계 25일 날 청문회 하는데요, 야당이 벼르고 있어요. 뭐냐면 과거 이 발언이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2월에 있었던 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박범계 의원하고 권성동 위원장 간에 오고 간 얘기들이 지금 부메랑이 돼서 오고 있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 이 박범계 의원이 뭐라고 이 권성동 강원도 강원랜드 이 부정청탁 부정취업 그런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잖아요. 검찰 수사도 받고 재판도 받고 다 무혐의로 끝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박범계가 그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그런 의혹 정도가 되면 자리 내려와라, 그래 이렇게까지 압박을 가했어요. 그런데 지금 박범계가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박범계가 그러한 이 말에 부메랑이 돼서 자리를 내려야 되는데 버티고 있다는 그런 지금 비판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박범계 지금 내정자의 경우에는요, 25일 날 청문회가 끝나면 27일 바로 이틀 후에 이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서 피고인으로 남부지법에 출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는 사상 초유의 법무장관이 된다. 조국은 직접 조사는 안 받았잖아요. 조사는 장관 내려오고 나서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박범계는 장관 되거나 되기 직전에, 제가 보기에는요, 25일 날 청문회가 딱 통과가 되면 문재인 대통령 지금까지 한 걸 보면 바로 청와대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사인해서 임명할 것 같기도 한데, 딱 또 이 법원 출두하고 직접 연결되는 법무장관 처음이잖아요. 그러면 이 여론이 얼마나 비등하겠어요. 그래서 꼼수 부리려고 한 이틀간 가지고 있다가 이 재판이 넘어가면 27 재판 시작 끝나면 27일 날 오후쯤 발령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박범계하고 권성동 의원이 주고받은 얘기 잠깐만 소개하겠습니다. 박범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법사위원장의 강릉 사무실에 압수수색되었다. 혐의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까? 권선동, 수사 결과 아무런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날 때는 진정으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 의원님은 청와대의 일개 행정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장관으로 가고 싶습니까? 박범계, 마이크 갖고 있다고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마이크 독재예요. 권성동, 차기 법무장관은 박범계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발악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2017년도 또 9월 19일 법사위에서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한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저는 법사위원장께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는 게 마땅하다고는 생각이 든다. 저 자리에 계신 이상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2018년도 2월 16일 날은 민주당 법사위원과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의혹을 받는 법사위원장이 법사위를 주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혐의 유무가 명확해질 때까지 그 직에서 물러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의원 1, 2심에서 무죄를 지금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역대 형사 피고인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사례는 전혀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윤한홍 의원이 말이죠. 18개 부처에 전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통일부하고 법무부만 입장이 조금 달라요. 통일부는 전임 조명근 장관은 임용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미이관 및 삭제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 진행 중 2017년도 7월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었다. 이렇게 회신이 왔는데요. 법무부는 뭐라고 이 꼼수 답변을 하고 있냐면 역대 법무부 장관 중에 검찰에게 기소당하고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장관으로 임명된 사례는 별도로 작성 관리하고 있지 않아서 입장 제출이 어렵다. 이 말을 얼마나 빌빌 꼬아갖고 이렇게 잘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머리를 국민을 위한 법무행정하는데 쏟아주기를 저는 당부하고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김학의 불법 출금, 이건 뭐 불법 출금 명백히 이제 이 정도 보도 분석이면 다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사건 지금 지청 본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있는데 빨리 수사를 좀 끝내달라. 그래서 이 추미애까지도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추미애도 당시 상황을 잘 모르고 거짓으로 입장문을 발표한 것이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근데 그래도 이 법에 말하자면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 정한중 당시의 과거사회 위원장만큼은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한마디로 이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뭐냐면 당시에 김학의 불법 출금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리고 당시에는 법무부에 있는 과거사위원회하고 대검에 있는 진상조사단은 철저히 분리해서 운영이 되었다. 그래서 이 과거사위 위원들한테도 공식 보고서 이외에 조사단의 이 수사 기록은 아예 보지 말라고 강력히 지시해 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금과 관련해서는 전혀 들은 바도 없다. 다만 김용민, 당시 이 김학의 사건의 주심 의원이 김용민이었다고 합니다. 현 민주당 의원이죠. 김용민과 당시 이 불법 출금 조치 문서를 만들었던 이규원 검사관에는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해서 23일 날 출금이 됐는데요. 이틀 뒤인 25일에서야 이 대검에서 의뢰가 와가지고 출금 조치를 말하자면 요청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 경위를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2019년도 4월 1일 날 김학의 조사단이 총 13명으로 이 조사단이 구성이 됐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고, 따라서 4월 1일 날 그때서야 새로운 출국 금지 요청사가 이제 작성이 됩니다. 4월 1일자 출국 금지 요청사가 정식 문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규원 검사가 만든 출국 금지 요청서와 승인 요청서, 이것은 가짜 문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제가 분석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엉터리로 출국을 금지시켰다고 하는 것이 이번 정한중 당시 위원장의 확인에 의해서도 다시 또 재확인됐다. 예. 이번에는요, 이성윤 중앙지검장 뉴스입니다. 이거는 조선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여러 번 그동안에 간헐적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또다시 지금 중앙지검에서 집단 항명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사건인데요. 바로 핵심은 뭐냐면 이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문제입니다. 이미 무혐의와 관련해서는 작년 가을서부터 100여 페이지짜리의 보고서를 써가지고 형사 1부 부장 변필검, 형사 1부장이 직접 보고를 올렸고, 또 최근에는 이거와 관련해서 이성윤 지검장이 최성필 2차장한테 검토를 시켜서 최성필 2차장도 사건 전체 한 130짜리 또 보고서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를 다 검토해봤는데 수사팀과 같은 의견이다.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은 무혐의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요. 알았다가만 얘기하고 아직까지도 결재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난주로 지금 이 언론 보도를 보면 알려지고 있는데요. 수사팀 검사들이 이성윤 지검장한테 찾아가가지고 무혐의 처리를 빨리 결재해달라, 이렇게까지 강력히 성토 요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꿈쩍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있게 되는 검사 인사를 통해서 아마 이성윤이가 어디론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히 자기가 이거 사인해가지고 정치적인 또 논란, 왜냐하면 지금 조남관 대검 차장의 경우에는 친정권 검사, 즉 검찰총장 후보로까지 거론됐었는데 완전히 이제 물먹는 인사밖에는 안 남아있다고 보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막판에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추미애 직무 정지, 이러한 이 뭐라고 그럴까요? 식물총장 만드는, 제거하려는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비리 혐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만약에 이성윤이가 이걸 결재할 경우에는 그 책임, 말하자면 이 채널A 사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채널A 사건이 발단이 돼서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도 발동하고 징계 청구도 하고 모든 출발의 원점은 바로 채널A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버티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걸 사인하면 본인이 수사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책임 문제가 반드시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집단 항명에 의해서 최근에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 최강욱 허위사실 유포 입건에 대한 이 본격적인 재수사까지 작성하고 있고요. 착수했고, 그 다음에 나경원 사건,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 처가 사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혐의로 처분돼서 이제는 이성윤이가 정말 취할 수 없는 식물 검사장이 됐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최강욱 사건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허위사실 유포는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만 하라. 그러니까 이 이철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한테 이동재 기자가 그렇게 압박했다는 것이죠. 돈을 줬다고만 하라. 그러면 그걸로 끝난다. 그러면 나머지 알아서 이 채널A에서 할 것이다. 요런 얘기를 했는데, 요런 얘기는 전혀 뒷받침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강욱이가 이렇게 SNS를 통해서 얘기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작년 4월 달에 고발이 됐는데 9개월 동안 가만히 잠자고 있다가 요즘 이제서야 다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는데, 이런 것도 바로 지금 중앙지검의 검사들이 이성윤에 대해서 이 비토, 이 반발, 이런 항명 분위기 때문에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 기가 막힌 뉴스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 이번에 세월호 사건 이제 완전히 끝났지 않습니까? 사실 17개 중에 17개 중에 15개가 다 무혐의인데, 그 중에 모든 사건들이 다 중요하지만 이재수 전 사령관 죽음과 관련된 사건이 지금 많은 파장을 낳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령관의 죽음은 권력살인이다, 책임자는 문 대통령인데 왜 한마디도 없냐, 이렇게 조선일보 사설에서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판의 논리를 여러분께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뭐 결론을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제 방송에서도 이미 이거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다, 제목까지도 제가 그렇게 다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얼마나 기가 막힌지 논리의 그 흐름 우리가 딱 무장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한 1분 30초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기무사 국정원의 유가족 사찰, 청와대 법무부의 수사 감사 외압, 청와대의 사고 시각 조작 등 의혹 대부분이 무혐의라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9명, 수사관 20명이 1년 2개월 넘게 수사한 결론이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2018년 유가족 사찰 수사를 받다가 투신해 숨졌다. 이제와 결백이 입증됐다. 누가 이 억울한 죽음과 유가족의 비극을 책임지나. 문재인 대통령은 전군 지휘관회의에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은 구시대적이고 불법적 일탈행위라고 했다. 재판은커녕 수사도 하지 않았는데 불법이라고 단정했다. 이 나라에서 대통령은 수사와 판결을 혼자서 다 한다. 대통령이 엉터리 어명을 내리자 검찰 충견들이 이 사령관 죽이게 나섰다.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이 전 사령관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토라인에 세웠다. 군인에게 일부러 최대 모욕을 준 것이다. 이 전 사령관 사망은 권력에 의한 살인이고 그 가장 큰 책임자는 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유족과 국민에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세월호 사건 수사 조사는 그동안 8차례나 했다.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은 조사, 특조위 조사, 선체조사의 조사, 사참의 조사를 했지만 사실상 첫 번째 검찰 수사에서 나아간 것은 없었다. 있을 수도 없었다. 첫 수사에서 사고 원인이 다 밝혀졌고 책임자를 처벌했다. 그 다음부터는 조사를 위한 조사였다. 세월호 사건을 선거에 이용하는 민주당이 왜 하는지도 모를 조사를 끝없이 연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사참의 활동 기간을 늘리고 특검도 만들었다. 9번째 수사 조사가 된다. 특검은 세월호 내 CCTV 데이터 조작 여부 등을 수사한다지만 검찰 특별수사단이 이미 들여다본 내용이다. 더 나올 게 없다는 것은 민주당도 잘 알 것이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되지 않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다고 했다. 문 정권이 억지로 만든 사건은 한둘이 아니다. 문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한 그 사건은 거의 예외 없이 무죄가 됐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은 전원이 무혐의나 무죄를 받았다.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수사도 갑질은 무혐의가 됐고 별건인 뇌물도 무죄로 나왔다. 사법농단 사건도 줄줄이 무죄가 나오고 있다. 이 정권은 남에게는 없는 제도 만들면서 월성원전 1호기 평가 조작이나 울산시장 선거 공작 등 자기 편 불법은 있는 제도 없애려 한다. 살아있는 권력도 자신의 불법을 다 덮지는 못한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아내 정경심 교수 유죄 판결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증거인멸에 공모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은 경찰, 검찰이 모두 면죄부를 줬는데도 피해자의 다른 재판에서 사실로 인정됐다. 죄 없는 사람을 억지로 죄인으로 만들고 죽음으로 내모는 일은 국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여기에 대통령이 앞장선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 그런 대통령이 미안해하는 기색조차 없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제 방송 주변 분들 기사가 일제히 났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무엇이고 이 과정에서 어떤 것이 쟁점이 돼야 하는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언제 있었냐면 작년 11월 6일 밤 한 11시에서 11시 반 요 정도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용구 당시에는 변호사죠. 변호사가 본인의 자택인 서초동의 한 아파트 앞에 택시를 타고 도착을 했는데 아마 술에 취해서 잠이 들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택시기사가 내려서 이제 깨우니까, 내려서 깨운 것 같진 않아요. 하여튼 택시기사가 안에서 깨우니까 그 택시기사의 목덜미를 잡으면서 욕설을 하고 폭행을 했다. 이게 이제 그 처음에 요지인데, 자, 그래서 이제 관할파출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 이 관할파출소 얘기는 이거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이다. 일반적인 단순 폭행과 달리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은 가중처벌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사건을 서초파출소에서 서초경찰서로 넘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웬걸 서초경찰서에서 이걸 내사 종결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내사 종결이라는 것은 이거 더 이상 조사할 필요 없다라는 것인데, 당시 그 파출소는 이 기사한테 이제 블랙박스 차량에 다 보셨겠지만 SD카드가 있습니다. 그 SD카드를 꺼내서 동영상을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동영상에 0GB 이렇게 표시됐다. 그래서 택시기사한테 돌려줬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0GB, 그러니까 블랙박스 영상에 안 찍혔다 이런 얘기인데 그럴 리가 있습니까? 블랙박스 영상은요, 전에 찍혔던 거를 그 계속 운행을 하면 이렇게 덮어 씌우기로 찍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직후나 다음날 정도에 그걸 꺼냈다면 당연히 그 영상에 찍혔을 거라고 봐야죠. 근데 하여튼 설명은, 그래서 블랙박스 영상이 없길래 돌려줬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이 택시기사가 다음날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찾아가니까 이 업체가 폭행 장면이 담긴 그 SD카드 영상을 확인을 했고, 그래서 택시기사가 그 영상을 자기 휴대전화로 찍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이게 이제 사건이 서초경찰서로 넘어간 날이죠. 그날 이용구 변호사 쪽에서 전화를 해서 이 택시기사하고 합의를 합니다. 돈을 줬겠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돈을 줘서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없었던 일이 되고 그 이후에 서초경찰서에서 이 택시기사를 불러서 처벌 불원서를 써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택시기사가 아이고 뭐 끝났는데 합의했는데 무슨 처벌 불원서를 쓰느냐 그러니까 아니다 그래도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놓기 위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거를 써야 된다 그래서 아 그러면 우리 경찰관님이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경찰관이 이 사람의 구술을 받아서 대신 써주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참 친절한 경찰이죠. 뭐 그 써줬다는 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보통 사람도 경찰에 가서 이 정도의 대접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문제 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결국은 운행 중 폭행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도 여튼 서초경찰서는 내사 종결을 했는데 내사 종결의 이유가 이건 물론 차후에 설명한 일이지만 블랙박스 영상이 없었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하기가 어려웠고 그 다음에 택시가 정차 중에 벌어진 일이다. 이게 정차 중에 벌어진 일과 주행